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다들 어젯밤 경기 얘기를 하는데 나만 어색하게 웃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스포츠에 흥미가 없다고 하면 꼭 돌아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뭐 재미로 살아?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명이 열광하는 걸 나만 못 느끼는 게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요? 과학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포츠에 관심 없는 건 당신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도파민이 작동하는 방식, 부족 본능에 반응하는 방식,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경험 개방성이라는 심리 특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포츠를 안 본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작게라도 스스로를 의심한 적 있으신가요? 그 감각.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스포츠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매주 주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감정을 온전히 맡깁니다. 직접 뛰는 것도 아니고 만나본 적도 없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 결과는 삶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데도 말이죠.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스포츠에 감흥을 못 느끼는 건 여러분이 차갑거나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수만 년 동안 부족 단위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내 집단이 이기면 내가 살고, 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던 시절의 본능이에요. 스포츠 팬들의 뇌에서 경기 중에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는 건 뇌가 이걸 실제 생존 위협처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부족 본능이 현대 새 옷을 입고 나타난 게 스포츠 팬덤인 거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부족 본능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서로 다른 자극에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스포츠 팬들의 도파민은 불확실한 결과에서 터집니다.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반복될수록 더 강하게 빠져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도파민은 다른 지점에서 터지는 거예요. 직접 뭔가를 해냈을 때,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이 드디어 잡혔을 때, 내 손으로 만든 무언가가 완성됐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보상 회로가 반응합니다. 이건 더 까다로운 기준이에요. 하지만 더 정직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도파민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12월에 발표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비관심군은 경험 개방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경험 개방성은 지적 호기심, 상상력, 복잡성을 즐기는 능력과 연결된 특성이에요. 단순히 반복되는 패턴보다 계속 진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인 거죠. 다시 말해서 스포츠의 구조 자체가 여러분의 뇌가 원하는 자극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성향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원래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스포츠 환경이 비용처럼 느껴지는 건 불안이 아니라 보정이라고요. 여러분의 신경계가 그 환경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겁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대형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기대감보다 피로감이 먼저 왔던 분 계신가요? 소음, 인파, 쉴 새 없이 변하는 상황. 어떤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자극이지만 약 20%의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극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더 정밀하게 처리하는 신경계의 특성이에요. 수렵 채집 사회였다면 이런 사람들이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집단을 살렸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을 뿐 그 특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에 왜 반응하지 않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자아 구조와의 연결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스포츠 팬들이 우리 팀이 이겼어 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영된 영광의 기대기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끌어당기는 심리 메커니즘이에요. 반대로 지면 걔네가 졌어 라고 하죠.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자아의 경계가 외부 결과에 의해 채워져야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스포츠에 관심 없는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해온 선택들, 지켜온 가치관들, 쌓아온 경험들이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팀이 이기든 지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에요. 외부 결과가 자아를 채워주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원하던 팀이 사라진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정체성이 약한 게 아닙니다.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불공정함을 감지하는 능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선수 한 명이 1년에 버는 돈이 교사 수십 명의 연봉보다 많다는 사실.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열기와 그 경기장을 짓는 데 들어간 공공예산 사이의 간극. 이 숫자들이 한번 눈에 들어오면 쉽게 잊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정의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지는 감각이 예리하게 발달한 거예요. 스포츠 문화에서 한 발 물러서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에 관심을 줄 것인지를 조용히 선택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이 정의 민감성은 타고난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특성들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이 특성들이 때로는 편리한 이유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없었나요? 복잡함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끝까지 파고들지 않은 적은요? 내면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무언가를 걸어본 경험이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자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시험받았을 때만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걸지 않았을 때의 안정감은 사실 안정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특성이 진짜 힘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이 알려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 5분, 자신이 무엇에서 도파민을 느끼는지 기록해보세요. 어떤 순간에 에너지가 올라갔는지, 어떤 작업이 끝났을 때 진짜 만족감이 왔는지를요. 이 기록이 3주 이상 쌓이면 여러분 고유의 보상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짜로 몰입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결과가 불확실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직접 걸려있는 건 말입니다. 경험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의 도파민은 직접 만들어낸 성취에서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 구조에 맞는 도전을 하나 골라 이번 주 안에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단 1%만 전진해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외부 결과가 흔들려도 나는 여전히 누구인지를 한 문장으로 써볼 수 있나요? 이걸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기반이 있는 겁니다. 쓰기 어렵다면 지금이 그 기반을 만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스포츠에 관심 없는 여러분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찾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뇌를 가진 거예요. 그 뇌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에게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 안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더 쉽게 지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